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이재명 부부와도 만나 풍수지리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.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? 대통령실도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감추려 한 것 아닙니까? 다섯 시엔 뉴스 오후, 월요일엔 정하영배. 네, 반말은 아니고요. 네, 인사해봤습니다. 두 분과 함께라면 여야의 협치도 머지않았다 생각을 하면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,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? 잘 있었습니다. 근데 네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. 좀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안 좋아요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참 이제 이게 비가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까 예, 굉장히 좀 기분도 우울하고 네. 예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새 다 인사할 때 안전하시라 이런 인사 많이 하는 것 이상한 같아요. 사고도 많이 났으니까. 그러니까요. 자,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천공 아님 이렇게 잡았습니다. 저희가 대선 때 무속 논란 이런 거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풍수지리 전문가가 소환이 됐습니다. 천공 아님 백 교수다라는 거고, 자, 지난해 용산으로 관절을 옮길 당시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을 했었다라는 논란이 일단 불거졌었고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CCTV 같은 거 다 확인해 보니까 천공이 아니다 결론이 났고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다라고 전해졌는데 관저 부지에 다녀간 사람 중에 길게 수염이 난 사람은 백재권 교수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저희가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천공과 백 교수 혹시 이분할 사진 있나요? 네. 자, 그 두 분이 좀 얼굴을 보면 사실 인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인상 다르고 뭐 수염은 길러서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네. 일단 색깔도 좀 틀리고 안경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당일날 우리 저 백재원 교수라는 분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천공처럼 저렇게 뭐 도포 같은 거 입었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 저거를 뭐 천공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까? 닮았잖아요. 아니 이제 수염 보면 누가 봐도 오해하게 딱 좋게 생겼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네. 풍수가라는 거잖아요. 이게 이제 뭐 천공이냐 아니냐보다도 사실 이 대통령 관절을 정하는데 이 개인, 네. 일반인 그것도 풍수가가 개입했다. 이거는 예전에도 우리가 대통령 무슨 개입하고 이렇게 할 때 저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보고 야 진짜 착각할 만하다. 네. 예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대통령실이 왜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어요.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거짓말은 안 하고 확인은 안 해줬죠. 네. 근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꼴대를 옮기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좀 무속 뭐 마치 뭐 무속 무당 뭐 이런 개념에서 갑자기 지금 백정 교수가 얘기하고는 뭐 관상이나 풍수지리 이것도 같은 걸로 섞어서 얘기하고 좀 전에 무속과 풍수지리는 다른 겁니까? 저는 조금 뭐 네. 결은 조금 다르다고 네. 보여져요. 그전에 그러니까 같이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확인을 안 해줬다. 확인을 안 해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좀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 구할 부분은 이해 구하고 네. 뭐 야단 맞을 일이 있으면 야단 맞고 네. 고쳐가면 되는 거지. 잘 설명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.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데 좋은데 지금 보면 오히려 꼴대를 자꾸 바꿔.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아니니까 또 저 얘기했다, 저 얘기 아니니까 요새 또 저기 누구도 뭐 민주당 일각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무슨 민간인이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더라고요. 이 무속 프레임하고 법적 논란은 또 별개 아니에요?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그것도 어려워요.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시원하게 해명을 했으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. 누가 그런데 왔었는지에 그럼요.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렇잖아요. 저 풍수가 백재권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실 인수위에서 어떤 공식적인 역할을 받았는지, 네. 의뢰를 받았는지,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는 받았는지 이런 게 전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백재권이라는 분이 유튜브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이런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직후에 지금 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데서 관절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렇게 풍수가한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답을 듣고 정한 듯한 이런 일을 대통령실이 숨긴다,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의혹이 드니까 사실은
이게 국정농단으로 우리가 예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이제 김영배 의원님 말씀 쭉 이렇게 쫓아가면 게 맞는데 중간이 붕 뜨는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글쎄 이게 이제 그 백재원 교수가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가서 자문 내지는 조언을 했는지는 더 확인이 돼야겠죠. 그렇지만 그 시원하게 밝히면 되는 기본적으로 적어는 네.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의견, 제가 만약에 그 관저 이전 TF의 일원이다라고 하면 제가 그 일원이 아닌 누구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. 그래서 제가 갖다 그 TF에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편집이 안 되니까 어깨거리가 안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네. 우리가 뭘 하나 결정을 해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구해라가 주문이잖아요. 여러 사람 의견을 구해라. 이게 그런데 옳고 그르고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,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죠. 그게 그건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게 지금 한 행동이 옳았는지 잘못된 건지는 나중에 또 의견을 많이 구해라는 전제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아니면 또 무속 신앙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누군가가 있든 그건 다 개인적인 자유인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인대화가 뭐라는 그 조언 내지는 그 결정 내용이 전체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느냐.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. 그거를 우리가 따져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게 쭉 해서 풍수전문가로 인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논리가 좀 튀는 부분이 있다. 관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들은 의견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.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입장이시고 김영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해명을 보면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백재권 씨는 추천했었다 이렇게 네.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. 저는 이 해명이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해명이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그 말은 백재권 씨가 온 게 맞고 추천한 게 맞고 개입한 게 맞다는 뜻이잖아요. 결정이야 다르게 됐지만 그 말은 인수위 과정에 백재권 씨가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거든요. 그러면 시원하게 그 전말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.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게요. 2017년 대선 때 백재권 교수가 이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네. 그 당시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살쾡이라고 네.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악어라고 네. 했더라고요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라고 네. 이렇게 이제 동물로 표현을 했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이 관상을 보는 분이어서 네. 그분이 이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 풍수하고 이제 이 운명을 보는 이런 분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다시 국정 운영하는데 이 풍수가 개입하고 또 비선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. 그게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할 때는 과학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게 풍수가 나라를 사실은 이렇게 다스리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면 이게 또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전말을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면 된다. 근데 전혀 안 밝히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. 또 이렇게 빈 구멍이 생기는 게 또 지금 그러니까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풍수가 결정을 했다, 비선이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쭉 쫓아가면 개입. 그럴 수 있다고 되는데 이 TF 관계자는 그 관저 이전 TF 관계자는 백재권 교수로부터 자문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외교장관 공관이 아니라 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, 이 백재권 교수는.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의견이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,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서 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풍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게 비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전체 상황을 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보는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또 혼란의 홀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근데 거예요. 이걸 자초한 거는 대통령실이에요. 대통령실에서 제가 밝혔어야 되는데. 마지막 부분 말. 이거를 명료하게 좀 국민들이 설명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건 맞다. 네. 그 부분이 빠진 건 아쉽다.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가지고 마치 뭐 엄청나게 무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 비선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제가 정리하겠습니다. 제가
처음에 시작할 때 두 분과 함께라면 여야의 협치가 머지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작부터 막 토론이 불을 붙어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 중에 하나였을 뿐 그것을 뭐 개입이라든지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과장됐다라는 게 박 의원님 말씀이신 것 같고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공식적인 절차와 국민들께 투명한 설명이 있었어야 이런 논란도 빚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 의원님 동의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 것 있어요. 같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모르겠습니다. 그 백 교수가 그러니까 풍수지리라고 하는 게 꼭 이번 사례만 정치권과 이제 결부됐던 게 아니라 지금 뭐 국민의힘의 또 얘기이기도 한데 이 백 교수가 예전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만난 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에 이제 경선 당시에 이제 여사랑 또 같이 부부가 4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맞는 거죠?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. 네. 확인이 안 되는데요. 정확하게 그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. 네.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런 무속이나 점 보는 데나 이런 데 사실 뭐 가는 분들도 계시고 네. 또 가족들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.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없지만 네. 제가 사실은 우리 형님도 가족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 옛날에 힘들게 한 적 있어요. 많이 그죠. 뭐 그 저 연초마다 가서 뭐 보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 주신 적이 그러니까 있고. 정치인들도 사실은 사전에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보거나 이런 분들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와서 저보고 국정 운영 과정이나 제 의정 생활하는데 무슨 법 발의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속이라는 게 이제 재미나 아니면 뭐 예방 차원에서 좀 보거나 이런 이제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야지 이게 뭐 나라 운영하는데 공식적으로 좀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. 그리고 그거는 늘 비선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오랜 이 약간 전통 신앙 내지는 전통 어떤 문화 이런 거하고도 좀 있다 있는 문제라. 사적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예, 있다. 뭐 사적으로는 네. 그럴 수도 있다고. 요새 볼수 일간지에도 있죠. 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의 부부께서 이 백 교수가 주장하는 바, 그러니까 본인하고 만났다라는 네. 게 사실과 달랐다. 네. 라고 하면 벌써 한 이게 2박 3일 정도 지났는데요. 벌써 저기 허위 사실 뭐 이래 갖고는 소 제기하셨을 거예요. 그거 없는 거 보니까 네. 맞는 것 같아요. 만나긴 만났던 것 같다. 확인이 안 됩니다. 저도 추가로 취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. 두 분이 또 한창 싸우시다가 갑자기 또 형님이라고 하시고 저는 어디에 장단을 작전인 맞춰야 것 할지. 아무튼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지다 보면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이슈이긴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불거지는 것 자체가.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8월이면 또 대통령이 휴가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 뭐 순방 때 김건희 여사 이른바 명품 뭐 호객 논란도 있었고 또 수해복구 건도 있었고 이번에 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무속 프레임이 소환이 되면서 뭐 대통령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다. 제대로 휴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휴가 갈 수 있습니까? 가도 됩니까? 지금 사실은 정치인들은 제대로 휴가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. 그렇긴 네. 한데 그렇다고 뭐 쉬지 않을 수는 없고요. 네. 또 국민들도 일할 땐 일하고 또 쉴 땐 쉬어야 국내 경기도 또 본인 삶도 재충전을 하기 때문에 네.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들이나 네. 또 큰 이제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 초소를 지켜야죠. 네.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. 네. 대통령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백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머릿속에 빡빡하게 있으면 네. 힘든데 대신에 여백을 많이 갖는 건 갖되 대통령의 24시간은 늘 그리고 365일은 늘 그러니까 휴가를 가 있든 안 가 있든 이 국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뭐 8월 중순에 또 미국을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수혜도 뭐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 직원들 조금 쉴 수 있게 휴가 일정을 형식적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휴가 가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다만 그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이 참모들이 요구하고 국민들도 대통령한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백을 좀 둬야 우리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이게 휴가 알겠습니다. 겸해서 사실은 휴가지를 어디로 가실지 모르지만 수해 현장 근처로
가서 불시에 좀 현장도 아. 가보고 좀 권하시면 좋겠어요. 아, 그 경호가 또 되게 힘들어해요. 그러면 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.